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척추신경춘하의학회 홍보이사 이만성입니다. 지난 앞 시간에 추나의학 Q&A 시간도 있었고 추나요법 어떤 그 기법에 대한 시연 시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나요법 보험급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4월 8일인데요. 작년 4월 8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4월 8일이 추나요법이 처음으로 보험급여화 이제 정식으로 발효된 날인데요. 자, 근데 급여화라 그러죠, 급여화. 근데 이 급여라고 하면 또 비급여라는 말도 있다는 뜻도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옆에 있는 분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 보험 관련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척추신경춘하의학회 보험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김민기 보험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 나오다가 마른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들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가 분류가 되는데 급여와 비급여라는 건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느냐, 제도권에서 수가로서 인정을 못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급여 목록표라고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제도권에서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거기 들어있는 것들을 저희가 급여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의료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하고 치료적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수가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학술적인 바탕이 없을 때 혹은 행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임의 비급여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 번째 것들은 저희가 시행을 해서도 안 되고 시행을 해서 수가를 받으면 더욱 안 되는 항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급여 비급여뿐만 아니라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번 가장 큰 틀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 비급여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급여 행위에 포함된 추나요법인데요. 그러면 이 추나요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 행위로 어쨌든 네, 등재가 되어 있고 네. 4월 8일부터 보험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행위 분류라는 게 있는데 행위 분류 사항을 보면 한방 물리요법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의료인이 하는 어떤 의료 행위입니다만은 그 분류 안에서는 한방 물리요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행위에 대한 분류가 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수기적으로 하는 치료들이 좀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분류가 약간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물리요법이 일부러 들어갔고 그래서 물리요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물리요법이 있고 의료기기가 아닌 손을 기반으로 하는 물리요법으로 나뉩니다. 이 손으로 하는 물리요법 세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도인운동요법, 근거니한 수기요법, 추나요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류된 형태에서 추나요법이 있는데 이 추나요법 또한 또 여러 가지 또 분류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급여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나요법 또한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단순 추나, 복잡 추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쓰는 특수 추나가 있습니다. 단순 추나에 해당되는 게 관절 가동, 근막 추나, 관절 신연, 그리고 복잡 추나에 들어가는 게 관절 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추나로 탈구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예. 추나요법에 그냥 분류만 된 것 형태들일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분류된 상태에서 또 수가들이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수가가 책정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행위들이 분류를 해서 각 행위당 어떤 식으로 수가를 배분할 것인가인데 그런 의미에서 단순 추나는 219.5라는 점수로 되어 있고 복잡 추나는 370.6, 특수 추나는 568.08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대가치 점수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행위에 대한 가치가 정해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행위를 주체를 누가 시행했느냐와 그리고 그걸 어디서 시행했느냐 그걸 점수당 단가, 종변 가산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산율들을 곱하여서 최종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네, 역시 숫자 나오니까 되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추나가 급여화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류가 되었고 그 분류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점수가 매겨졌고 그 점수 매겨진 거에 따라서 보험이 책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단순, 복잡, 특수 추나라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뭐 추나행위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뭐 이런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와는 약간 단어적인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추나, 복잡 추나가 됐던 이유는 저희가 행위를 분류함에 있어서 수가를 매기는 과정에서 임의로 분류된 형태인 거고 단어를 선택한 거고 그 의미는 단순 추나와 복잡 추나의 가장 큰 차이는 수가의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점수가 차이 난다는 건 의미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복잡 추나 같은 경우에는 관절 교정 추나가 들어있습니다. 단순 추나에는 관절 가동, 신연, 근막 이런 기법들은 우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시행의 결과들이 좀 더 안전한 형태라면 관절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속 저진폭 기법을 쓰게 되면 관절에 대해서 충격을 줄 수가 있고 충분한 숙련도와 교육이 없으면 상해나 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치 점수에서 점수를 높이는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환자에게 시행할 때 또 위험도이기 때문에 그 복잡 추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히 이름만으로 해당되는 형태라기보다는 그 내용적인 부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순 추나라 경근 조직을 이완 또는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나서 관절의 교정 추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복잡 추나라고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두 개가 당연히 다른 것처럼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행위정의상의 내용을 보면 단순 추나를 시행한 것은 단순 추나로 저희가 분류되어 있고 단순 추나에 복잡 추나를 다시 한 번 더 병행했을 때 복잡 추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수행하시고 수가를 받으실 때는 단순 추나 후에 복잡 추나를 병행하고 청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절 교정 추나만 하고 복잡 추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수 추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 과정상의 특수 추나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탈구에 대한 거와 두개골에 대한 것 그리고 내장기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치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추나와 다르게 손상이나 탈구가 된 형태를 교정하는 것 혹은 두개골의 움직임을 좋게 해서 안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 내장기의 조작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좋게 하는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실제로 이번 사업에는 근골격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추나 항목에는 탈구만 들어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특수추나 항목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보험 수가에 적용되는 부분은 탈구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나요법 행위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보험 급여화된 추나요법에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겠을까요? 본인 부담금은 제가 일반적인 거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해진 부분인데요. 50%가 기준이긴 합니다. 단순부터 해서 다 50으로 되어 있지만 복잡 추나 같은 경우 수가도 높고 조금 사업의 어떤 특성상 좀 한정적인 분야에 먼저 적용됐기 때문에 협착증이나 디스크 장애 손상의 경우에는 50%, 그 외에 근골격 질환은 80%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반 그 의원급에서 치료받으시면 본인 부담금 보통 30%고 병원급은 40%인데 추나요법은 기본 시작이 50%고 심지어 뭐 디스크라든가 뭐 협착증 같은 경우가 아닌다면은 본인 부담금이 80%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책정된 만들어진 보험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0회밖에 보험 적용 안 되는 것도 아쉽기도 하고요. 네, 뭐 국민들의 건강의 증진과 복지의 어떤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시작에서는 그렇게 한정이 돼 있다 보고 아마 향후 조금씩 개선돼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에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추나 치료 관련해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진단하는 어떤 그런 차트를 잘 쓰는 방법에서 그리고 또 그 치료 결과 끝에 재평가한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차트에 잘 기록해야 됩니다만은 이걸 따로 차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추나학회에서 차트 형식을 만들어뒀습니다. 추나의 산정 기준에 보면 한의사가 실시를 한다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추나가 워낙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차트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정리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는 분야에서 어떤 차팅 같은 경우는 SOAP라는 어떤 형태로 넣지만 근골격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적용이 쉽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항목들을 세분류하고 기입하기 좋으시도록 형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브젝티브하다는 주관적인 환자의 호소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오브젝티브하다는 저희들이 시술자들이 실제로 보고 만져서 확인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나 관절의 어떤 비대칭성, 주변 조직의 질이나 어떤 형태를, 상태를 제가 평가해서 기입할 수 있도록 항목들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내용들을 쓰시기 좋을 거라 보고, 그리고 급여와 이유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행위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차트 잘 정리할 수 있는 형태의 예시로 소프 차트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김민규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앞전 시간에 추나의학 Q&A, 그다음에 추나 기법에 대한 시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에 관련된 형태까지 모두 다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나 아카데미가 정식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